안녕하십니까. 부부 본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상담을 와놓고도 뭔가를 물으러 와놓고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젊어질수록 더 크다는 기현상이 돼 있죠. 왜 그만한 일을 가고 쉽게 포기를 할까? 조금만 직면하고 조금만 좀 넘어서려고 작정하면 금방 풀어줄 수 있을 것을 왜 지레 겁먹고 포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포기 문제가 단지 작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명절이 되면 이 묻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그러죠. 뭐 대학 진학이 어떻게 되었느냐, 뭐 직장은 잡았냐, 뭐 결혼은 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또 결혼한 자녀는 아기를 언제 낳을 것이냐, 뭐 집은 언제 마련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은 절대로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모였다가도 그런 질문이 나오면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막 이상하고 그런 것도 싫어서 아예 친척들 모임에 안 간다는 자녀들도 꽤 생기고 있네요. 자, 물론 뭐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겠다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아니, 가족끼리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취직이 안 될수록 또 뭐 그럴 때 서로서로 얘기를 해서 피차 위로하고 또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암묵적 동의, 금기시하는 풍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과 동시에 생겨난 말이 최근에는 7포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5포 세대, 처음 나왔던 말이 3포 세대였죠. 자, 그랬더니 요즘은요, 7포를 넘어서서 N포 세대라고 그럽니다. 숫자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포기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는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7포 세대란 말을 검색해 보았더니 어느 사이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즘은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학에 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또 취업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취업했다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다면 내 집 마련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자, 그런 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 나왔던 그 3포 세대에 해당되는 3포가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더하면 5포가 되는데요.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자, 거기서 7포까지 더하게 되면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런 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돈 걱정 없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 좌절하지 말고 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삽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실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정형화된 그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 현상과 더불어서 최근 우리 사회에 떠오르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 흙수저와 은수저라는 말 아닐까요? 자, 뭐 일종의 현대판 골품제, 뭐 현대판 카스트 제도라고나 할까요? 사실 은수저라는 이 말은요, 유럽 귀족층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합니다. 귀족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 대신 유모가 젖을 먹여주는데 은수저로 젖을 먹여주었다고 생긴 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보장이 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교육 쪽에서는 그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쓰고 또 반대쪽에서는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구조를 쓴다 그러는데요. 자, 일단 저는 뭐 그 부분까지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사회 속에 들어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마 은수저와 흙수저로 표현되는 말일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늘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일찍이 사육된 것 아닐까?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도록 7포 세대가 될 수밖에 없도록 사육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미래로 갈수록 다양성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끔 길거리를 나가보면 좀 경악할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중고생들, 여학생들 얼굴을 보면 똑같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휴대폰 쳐다보고 가는 것들, 게다가 화장품도 아니고 그 립밤이라 그러나요? 그거 바르고 다니는 모양까지 똑같은 모습들이고, 가끔씩 성형외과에 광고하는 걸 쭉 보면요, 이 애프터 모델 모양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야, 도대체 누가 적을 기준으로 잡았을까? 왜 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 정말 이거 집단으로 사육된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짚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또 동시에 사육이 되었다는 말은 생각하는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고 그렇게 가다 보니 한꺼번에 몰리게 돼 있고 그 속에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식들이 얼마든지 있고 다른 발상, 다른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7포 세대를 풀어가는 해법은 자생 능력을 기르는 것 뿐입니다. 결국 또 인간은 자생 능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지게 되어 있네요. 물론 사회적인 환경이나 외부 조건들을 일단은 배제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상황들이 만만찮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청년들이 7포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포기했을까? 정말 안타깝게 그게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좀 이상적인 게 아닐까? 너무 수동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밀림에서 무슨 임팔라 같은 그런 연약한 짐승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나운 짐승이 없기를 바라는 거하고 좀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그 연약한 짐승들이 망한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들을 터득을 했고 그래서 도망을 가든 숨든 여러 가지 방식도 아니면 새끼를 많이 낳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 자신의 종족을 그대로 유지했던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람만이 가장 고등동물이라는 사람만이 포기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이 시리즈를 다룰 건데요. 일단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